여러분 안녕하세요. 몇거입니다. 잠깐만. 여기 지금 약간 어두워서 여기에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불을 하나만 켜고 올게요. Q&A 2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 그 사이에 몇 개 더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가면서 답변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일 자격증 이제 막 땄는데요. 취업 때문에 걱정돼요. 드릴만 가지고 초보로 취업할 수 있는지 수강을 받아야 되는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드릴만 가지고 초보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근데 대신에 거기를 가면은 약간 부당한 대우를 좀 견뎌야 돼요. 저도 이제 딱 자격증 따고 이제 샵에서 실무를 배우려고 샵에 취업을 했는데 약간 취업 사기 같은 걸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교육 한 달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냥 다 아는 거? 유튜브 보면 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을 조금 해주더니 한 일주일, 2주 했나? 그러더니 갑자기 손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제 연습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고의가 아니라 약간 그 샵이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취업 전에 교육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초보들을 계속 투입시켜서 그러고 손님들은 그걸 모르고 오고 근데 가격이 엄청 싸니까 손님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로 뭔가 그런 초보들 연습을 시켜서 거기 이런 공장샵에서 연습을 시켜서 이제 또 다른 조금 거기도 약간 공장 느낌이긴 한데 근데 거기는 조금 가격대도 더 있고 가격대도 좀 더 있고 아트도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샵으로 또 이전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사실 처음에 드릴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쯤 좀 참고 실력을 갈고 닦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 그냥 취업을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공장샵 말고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월급 주고 좀 천천히 가르쳐주는 샵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조금 대우는 부당하게 받지만 사람이 계속 오니까 좀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네일샵 창업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경력은 4년인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 영상에 제가 전에 올린 Q&A 1탄 제가 어떻게 샵을 창업하게 됐는지 거기 이제 끝부분에 제가 조금 샵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랑 제 성격적으로 힘든 면을 말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답변을 해보자면은 내향인에게는 오히려 추천입니다. 왜냐면은 남한테 터치 안 받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아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향인에게 1인샵 창업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외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 동료도 없고, 뭐 직원도 없고. 근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모아둔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게 좀 대출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그거 이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좀 알아보면은 이런 초기 사업자한테 이자 엄청 싸게 해서 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니까 처음엔 샵인샵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아도 이자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번쯤 인생에서 해보는 거를 그래도 저는 추천합니다. 저거 외향인이라 조금 힘든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되돌려도 창업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다른 전공이어도 패션 뷰티 쪽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전 영상에서 잠깐은 말을 했는데 사실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학교를 가고 그런 전공을 가서 좀 인맥을 쌓고 나랑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좀 존버하는 거? 내가 이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왜냐면은 사실 패션 뷰티는 진짜 열정페이가 심하고 아직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네일 아트는 저는 비교적 빨리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덜 한 것 같은데,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그 디자이너 되기 전에 견뎌야 되는 기간도 엄청 길고 그때가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냐, 버틸 수 있냐, 그런 인내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20대 후반인데 진로를 디자인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체능을 해본 적이 없는데 늦은 나이지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 전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계속 패션 디자인을 하다가 한 25살? 26살, 6살쯤에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뷰티 쪽으로 진로를 튼 거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막 엄청 이른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남들이 10년 동안 노력했던 거를 내가 1년 안에 따라잡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은 뭐든지 도전은 해볼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도전하기 전에 그래도 알바로 조금 돈을 모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미 너무 시간이 없어. 알바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버티겠다라는 다짐 가지고 일단 시작해봐야죠. 근데 뭐 시작했다가 그냥 안 맞으면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왜냐면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인생의 3분의 1도 안 살았는데 계속 미련이 남으면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묘코님의 내일 길이 궁금해요. 타샵에서 일한 적 있으신지, 샵 어떻게 차리시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이제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인스타에서 답변했는데, 저는 일단 손톱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끔 길게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잡을 때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길이로만 유지를 하고, 저도 사실 긴 손톱을 더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좀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가끔 제가 휴가 갈 때가 있으면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요즘은 그림을 좀 거의 매일 그리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샵 어떻게 차리시게 된 건지는 전 영상에 자세하게 말했고, 타샵에서 일한 적 있으신지도 앞에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좀 일했어요. 다음, 미용 중 어느 쪽으로 전공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이 DM 왔었거든요. 본인이 헤어를 하시는데 고민이 된다. 네일 아트로 변경을 할지. 근데 이제 헤어를 해본 게 아니어서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헤어하는 친구도 있고 매달 오셔가지고 친해진 메이크업 하는 손님이 계신데, 일단 메이크업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잠이 많다. 그러면은 좀 힘들고, 그리고
출장이 좀 많다는 거? 뭐 손님 중에서도 집으로 와서 화장해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좀 의외로 내가 프리를 하거나 하면은 차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샵에 취업하는 거면은 좀 어시로 일하는 기간이 길다. 그리고 헤어도 디자이너 달기 전에 그 어시로 일하는 기간이 좀 꽤 길더라고요. 그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그래서 네일 아트보다 좀 더 그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일 아트는 제가 볼 땐 한 1년 정도만 조금 고생을 하면은 기본급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1년, 2년 지날수록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하는 만큼 인티도 받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보다는 빨리 조금 자립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대신 계속 앉아서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 그리고 외향인이면 저는 헤어랑 메이크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향인이다 그러면은 네일 아트가 나쁘지 않다. 다음 무턱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지금 대학은 일반 사회계고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쓸까요? 일단은 졸업을 해놓으면은 보험이 되니까 졸업을 그래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퇴를 2번 했지만 조금 후회되긴 해요. 시간을 돌리면은 그래도 졸업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끝낸 거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더라고요. 약간 보험이 하나 있으면은 좋다. 근데 네일 아트를 빨리 시작하면은 네일 아트가 나의 보험이 되는 거니까 뭐 원래 모두 2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취업을 그냥 일반 인문사회 쪽으로 취업을 할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그냥 졸업을 해서 졸업장 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네일 아트로 진로를 정하면은 학교를 그만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5개 정도 더 답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슬프고요. 하지만 다시 응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질문. 내일 초보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사실 조언을 누군가에게 할 만한 위치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력으로 따지면 저도 네일 아트를 막 엄청 오래 한 게 아니어서 근데 약간 힘이 나는 한마디를 하자면은 이렇게 제 피드를 내려보면은 저도 막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매일 했어요. 손님들이 매일 와주셔가지고 그림을 진짜 매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진짜 1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리라쿠마 같은 거 만들면은 막 다 수제 파츠인데 공산품인 줄 알고 이제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도 엄청 에어 브러쉬로 해도 에어 브러쉬로 쏜 것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매일 하다 보면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면 된다. 매일 하면은 다 늡니다. 화이팅! 다음. 이 질문은 좀 복수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겹쳐가지고 이거는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네일아트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직원으로 일한 지는 앞에서 대답했고 네일아트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는 1탄 영상에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뭐 정확히 시기로 따지면은 제가 이번 6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막 수강 받고 직원으로 일한 게 한 조금 친구들한테 연습하고 이런 게 한 1년? 제 손에도 좀 해보고 그게 한 샵인샵 할 때까지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한 것 같네요. 여러분 잠시 밥을 좀 먹고 왔습니다. 아침을 잠깐 먹고 왔고요.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볼게요. 내일 전공이고 샵 취직 준비 중인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때 그러니까 저는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이 나오는 기간 그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님이 뭔가 공백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속눈썹 연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약간 속눈썹 연장이나 반영구? 그런 다른 미용 기술 같은 거를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일아트가 좋은 기술이긴 한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자, 다음. 한 묘갱이가 제 진로 때문에 되게 이제 현실의 벽이랑 지금 하고 싶은 일이랑 고민이 많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저도 이 네일아트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에요. 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나이 때는. 왜냐면 아직 20대고 하면은 너무 어린 나이여서 완전 어렸을 때 꿈을 진짜 이뤘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서 다들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또 완전 막 그렇게 못 넘을 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거기에다가 또 맞춰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점차 내 꿈과 가까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선은 막막하고 눈물이 나지만 또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적절한 타협안을 언젠가는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막 마냥 꿈만 보고 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조언 같고 적당히 완전 타협하지 말고 반 정도 타협을 해서 적당히 돈을 벌 수 있고 적당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일아트 언제부터 하셨나요? 대학 전공 궁금해요. 이것도 앞에 대답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됐고 대학 전공은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자, 다음. 대학에서는 패션을 공부하고 싶은데 취업 창업은 네일로 하고 싶어요. 오, 뭔가 저랑 약간 비슷한 루트네요. 그래서 패션과 졸업 1번 패션과 졸업 후 네일샵 취업 2번 대학 가지 말고 네일샵 취업 이제 네일 아티스트로서 1, 2에 대한 저의 견해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 이제 국가 자격증은 이미 소지하고 계신다. 옛날에는 저는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그 나이 때 대학을 가서 누릴 수 있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저는 좀 인생에서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여서 좀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학에 가서 취업이랑 창업 생각은 우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패션 즐기면서 학교를 다녀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이 아니면은 언제 또 대학을 가겠어요. 80 먹고 갈 것도 아니고. 80 먹고 가도 되긴 하는데 제 나이 때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인스타에서 잠깐 대답을 했는데 이제 본인은 30살이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저랑 동년배신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곧 30살이고
저도 언젠가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패션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뭐 늦은 나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고, 요즘에는 30살이 옛날 25살 정도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실제로 그리고 늦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3분의 1도 안 살은 거거든요? 평균 연령 진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문자님도 저도 30살이라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같이.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이제 30살, 저도 곧 30살인데 이거를 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질문은 다 답변을 했고, 그냥 이런 진로 고민 말고 눈화장 궁금합니다. 패션 하울 해주세요. 그리고 뭐 렌즈 어디 건가요? 이런 거는 짤막하게 답변을 했고,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눈 화장 이거는 약간 데일리고, 이제 이거 질문 주신 분은 제가 화장 제일 풀로 할 때를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조만간 화장법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다 끝났고, 이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샵도 정리하고 일본에 갈 준비도 해야 돼서 좀 예약 같은 거를 많이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묘갱이들과 좋은 제가 한국에서의 3년 동안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바이바이.